안녕하십니까. 백종걸 교수님 방, 자동화 연구실의 석사과정 전창동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맡은 과제는 노벨티 디텍션이고요. 저랑 오주혁 두 명의 학생이 과제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총 4개의 알고리즘이 과정에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기본 가우시안이랑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커널 덴서티, 이스티메이션, 그리고 LOF 이렇게 4가지 알고리즘이 강의 자료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노벨티 디텍션은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랑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강의 노트에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 다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좀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이상 데이터들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정한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일정한 바운더리를 형성하고 그 바운더리 이상을 벗어날 때 그 데이터가 어브너멀한 데이터다라고 판정을 짓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상을 띄워주는 시스템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먼저 그래서 간단히 코딩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가우시안 노벨티 디텍션에 대해서 코딩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썬에서 이런 패키지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패키지, 그리고 넘파이, 뭐 통계적인 방법들을 이용한 패키지, 그리고 시본 역시 뭐 그래프와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패키지를 사용하였고요. 일단 개념부터 가우시안 노벨티 디텍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일정한 하나의 유니베리에이트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에 대한 가우시안 분포를 그리게 되고요. 일정한 부분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일정한 알파 값을 형성해 줘서 그 알파 값을 지정해 줬을 때 그것 이상 벗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멀 대비 어브노멀한 데이터다라고 판정을 해주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냥 가우시안 일단 분포를 한번 그려봤고요. 연습 삼아서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는 모두 잘 아시는 그 아이리스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우선 일단 보시면 뭐 이런 형식으로 아이리스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요 4개의 데이터 뭐 잎 크기하고 뭐 꽃잎의 크기하고 뭐 위스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게 무슨 꽃인지 판별하는 그런 데이터죠. 근데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쉽기 위해서 일단은 유니베리에이트로 요 스팔 랭스만 저희가 추출을 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Y로 데이터를 나타내었고요. Y 데이터는 요 스팔 랭스 데이터 요 하나 150by 1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고요. 요것을 사실 시본에서 기본적인 커널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뭐 이게 커널 덴서티 이스티메이션을 펄스로 놓고 이게 정규 분포에 핏하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예쁘게 그래프를 C본 패키지에서 그려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간단하게 구현을 할 건데요. 일단 가우시안을 먼저 클래스로 구현을 했습니다. 보시면 평균값과 그리고 시그마 분산값을 선언을 해줬고요. 여기에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PDF 값을 계산하기 위해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유니베리에이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수식으로 나타냈고요. 그리고 그 PDF 값을 Y 값으로 Y 값 이 부분을 리턴해 주도록 가우시안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증명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이 가우시안 분포를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의 데이터들, 이게 데이터라고 치면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이었을 때 이 값이 가장 예쁘게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최대값이 되는지를 증명을 해주셨고요. 그게 보면 평균값과 시그마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베스트 값을 아까 이 가우시안 분포에서 민 값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으로 놓고 가우시안을 그렸고요. 그때 그 베스트 민 값과 시그마 값은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5.8 정도가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그렸습니다. 3에서 9까지를 일단 잡아줬고 200개로 쪼갰고요. x는요. 라인 스페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PDF 값입니다. 그래서 x 값이 들어갔을 때 PDF로 어떻게 그려지는지 여기 이렇게 나타냈고 이 뮤 값은 아까 계산했듯이 베스트 뮤와 베스트 시그마 값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랬고 이제 그래프를 그렸고요. 이렇게요. 요거는 매뉴얼로 진행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냥 Y를 그렸고 아까 패키지에서 자동으로 정규 분포를 핏해주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X값과 G 싱글 값, 요 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예쁘게 가우시안 분포가 그려지고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이 한 2개 정도 나오는 게 사실 더 잘 맞겠죠. 어쨌거나 가우시안 분포에 대한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가우시안 하나만 가지고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그럼 사용을 하느냐. 아까 본 것처럼 요 한 개의 데이터, 스팔 랭스인가요? 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알파 값을 뭐 예를 들어서 5%를 줬거나 0.25를 줬거나 2.5%를 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주었을 때 그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구현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PDF 값 대비해 가지고 0.25보다 크고 0.975보다 작은 값들에 대해서 이거는 정상 범위 들어가니까 n, 정상 범위는 n개를 더했고 n으로 나타냈고요. 그리고 어브노멀한 케이스는 b의 개수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프린트를 했고요. 요러한 알파가 0.5% 거죠. 5%일 때 어브노멀한 게 1개, 즉 1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상 처리, 그러니까 어브노멀한 데이터로 바운더리를 벗어난다라고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니베리에이트에 대해서 가우시안 모델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가우시안 모델에서처럼 가져왔고요. 패키지들을 가져왔고요. 데이터는 똑같이 아이리스 데이터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총 4개의 베리어블이 있고 데이터들이 쭉 있고요. 가우시안 모델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니베리에이트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멀티 베리에이트로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고 이것도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도 유니베리에이트로도 만든 것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고 일단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은 멀티 베리에이트 모델로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혼자 그 EM 알고리즘까지 구현을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버그가 발생을 해서 인터넷과 유튜브를 많이 뒤져서 소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 참고한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매트릭스 형식은 보시는 것처럼 매트릭스 형식으로 일단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베리에이트이 있고, 그러니까 4개의 피처가 있고 150개
데이터가 있고요. 우선 4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뭐 4차원으로 그릴 수는 없고요. 일단 두 개의 차원 1열과 2열에 대해서만 일단 플라팅을 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 모양을 띄고 있고요. 쉐입을 보시면 150 by 4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줬는데요. 일단 베리어블 개수를 n propertize라고 해가지고 4개겠죠. y shape 1로 해서 4개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n classes라고 해서 6개의 클러스터를 나눌 개수를 6개로 주었고요. 그리고 n object는 총 데이터의 행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했고요. 일단 초기 뮤와 시그마 값을 구해야 해서 일단 init 뮤 해서 이렇게 empty 값으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n 클래스는 6이고요. 6 by 4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뮤가 4차원이기 때문에 4차원 데이터 1 by 4가 나올 거고 6개의 그룹이기 때문에 6 by 4가 된 거고요. 그리고 코베리언스 이게 시그마가 될 텐데요. 이 시그마 역시 6 by 4가 되는 그러니까 4 by 6이 되는데요. 거기에 4 by 그러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6이 되겠죠. 왜냐하면 코베리언스는 베리언스가 4개니까 베리어블이 4개니까요. 4 곱하기 4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총 6개의 클래스로 나눴으니까 6개의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총 3차원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4 by 4가 6개 있는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끔 초기값을 지정해 놓았고요. 그리고 뭐 사이즈를 보기 위해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보니까 그 코드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는 n by n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넣어서 임의로 만들어주는 코드가 있어서 이 코드를 사용을 했고요. 일단 코베리언스 처음에 이게 이제 시그마가 될 텐데 이 데이터는 이 매트릭스를 이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NC 클래스만큼 그러니까 6개겠죠. 6개만큼 이니셜 뮤와 이니셜 코베리언스를 각각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아까 요거와 같은 형식이 되겠죠. 이니셜 뮤는 6 by 4 그리고 코베리언스는 4, 4, 6이 됩니다. 4 곱하기 4가 6개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값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세타는 그냥 기본적으로 초기 값을 6개, 지금 6개의 클래스로 나눌 거니까요. 6개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타는 가중치의 확률이 될 거고요. 앞으로 각각의 6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 초기치는 동일한 값을 넣어줬습니다. 이제 EM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EM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서 결국 6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값,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나중에 이용해서 최적치를 구하게 되는데요. 일단 EM 알고리즘은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익스펙테이션 부분과 맥시마이제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익스펙테이션 부분은 초기 데이터에 코베리언스랑 뮤랑 가중치를 곱해 주어서 기대값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맥시마이제이션은 이 기대값들을 계속 교차시키면서 교환하면서 결국 최대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일단 expectation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변수는 앞으로 여기에 들어갈 변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y.shape 0이니까 150이 되겠고요. mu shape 0은 4가 되겠죠. 그래서 150 곱하기 4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로 포문을 돌려주게 되고요. 이 sum은
이것도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J 클래스가 있고요. 뮤의 쉐입이 0으로 넣고 결국 이 값은 무슨 값이 되냐면 이 웨이트 값, 즉 여기서 이제 나중에 그 세타 값을 여기다 넣어줄 건데요. 세타 값 초기 값은 넣어줄 거지만 이 웨이트 값이 계속 변화가 되면서 이 웨이트 값은 일반 숫자고요. 여기 보시면 멀티베리에이트 노말 해가지고 PDF를 구하는데 이 오브젝트는 결국은 y 값은 아까 그 기본 우리 데이터에 오브젝트가 처음에 0이 들어간다면 한 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행이 되고요. 그리고 뮤의 J 클래스 역시 이 J 클래스가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행과 그 데이터의 첫 번째 데이터, 그러니까 행의 첫 번째 데이터에 뮤가 J 클래스가 지금 6개가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요. 이 각각의 클래스별로 뮤와 코베리언스가 4x4 코베리언스가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데이터 하나에 대해서 6개의 클래스만큼의 웨이트가 각각, 아까 보시면 웨이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씩 곱해지게 되고요. 그 값이 요 rij sum j라는 것에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한 번이 완성이 되면 이 rij sum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 6개의 모양이 된 것이 다시 보시면 rij의 오브젝트는 보시면 위의 것입니다. 그래서 0이 되고요. 그리고 J 클래스가 보시면 여기서 돌아간 거가 여기서 다시 돌아가죠. 1부터 6까지 돌아가게 되죠. 얘가 6개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6개가 쭉 돌아가는데 그 6개를 보시면 여기서 그 6개의 값들이 쭉 더해지고 그것을 각각 값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즉 요거는 1 곱하기 6짜리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irj가 리턴이 되게 됩니다. 정리해 보시면 각각의 가중치가 곱해지고요. 그리고 각각의 뮤와 시그마에 대한 데이터 한 줄 한 줄의 값이 가중치를 곱해져서 요 rij sum j의 6개로 들어가게 되고요. 각각의 6개는 각각의 뮤와 코베리언스로 해서 만들어진 값이고요. 그 6개가 다시 합한 것을 각각에 나눠줘서 이렇게 r 언더바 ij로 리턴을 하게 되는 게 익스펙 값이고요. 그것이 실제로 제대로 구동하는 여기에 프린트를 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짜리가 150개만큼 쭉 늘어지게 되겠죠. 다음으로 맥시마이제이션인데요. 익스펙테이션에서 이렇게 계산된 값을 가지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맥시마이제이션에서는 WJ를 이런 식으로 놓고요. N은 지금 150개가 됩니다. 150개가 되고 즉 이 아까 보시면 R 값이 여기로 다시 받을 텐데요. R의 N 값. 그 익스펙테이션에서 받은 값을 열별로 더해서 평균을 내게 되는 값이 WJ가 됩니다. 그리고 올 뷰 J라는 것은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요. 밑에서 보시면 레인지 N이 150입니다. 150개입니다. 150개까지 오브젝트를 돌리는데요. 즉 요것은 150개짜리가 요것만큼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보시면 아우터는 어떤 것이냐면 앞에 6개 6 곱하기 요거 보시면 y 오브젝트니까 4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 a에 a 값에 대해서 곱해지게 되고요. 예를 들면 A0, A1, A2 아우터를 하게 되면 B0, B2를 하게 되면 A0 곱하기 B0
그리고 A0 곱하기 B2가 아니라 B1이겠죠. B1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고 다시 A1 곱하기 B0 A1 곱하기 B1 A2 곱하기 B0 A2 곱하기 B1 이런 형식으로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게 아우터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와서 보시면 여기서 어디까지 갔죠? 예. 여기서 아우터가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 R 값에 대해서 요 Y 값을 아까와 같은 식으로 곱해지게 되고요. 다시 여기서도 보시면 똑같은 방식으로 코베리언스 시그마도 먼저 뮤를 이제 그렇게 곱한 다음에 얘를 다시 썸한 값으로 나누어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뮤가 최종적으로 MJ 뮤가 다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코베리언스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코베리언스는 우리가 수식에서 본 것처럼 평균값을 빼서 아까 뮤 J 만들어진 것을 빼서 그거에 대해서 아우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중치가 양쪽으로 곱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코베리언스 J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코베리언스 J도 다시 합한 것 X 그러니까 열로 해서 합한 것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맥시마이제이션에서 이 가중치와 뮤와 코베리언스가 리비전이 돼서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프린트한 것이 이제 요거고요. 이닛 베리어블에 대해서 만든 거겠죠. 이닛 뮤와 이닛 코베리언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중치와 그리고 뮤는 요게 되겠고요. 이렇게. 그리고 코베리언스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익스펙테이션과 맥시마이제이션을 이터레이션 시켜주면서 컨버지 시켜서 최적치를 구해야 되겠죠. 먼저 파라미터 설정을 이렇게 해줬고요. 이터레이션을 100번 하고 EM 이터레이션을 40번 그리고 라이클리후드로 나중에 최적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20이라고 두었습니다. 보시면 일단 이터레이션을 100번 돌릴 건데요. 이닛 뮤하고 뭐 다시 만들어 줬습니다. 이닛 뮤와 아래 n 여기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아래 n이 expectation에 의해서 구해진 값이고 wn과 mu와 이게 maximization에 의해서 아까 보시면 리턴 값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기치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하기 위해서 최저치죠. 가장 작은 값을 여기다 주고 그리고 EM 이터레이션 아까 40번이었잖아요. 그거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RN을 계속 이 스텝, expectation 스텝을 통해서 리비전을 시켜주고 또 가중치와 새로운 뮤와 시그마를 계속 맥시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업데이트 쳐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할 건데요. 오브젝트가 이제 y.shape 그러니까 150번을 이제 쭉 돌릴 거고요. 즉 하나의 각각의 데이터의 행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라이클리후드를 일단 세팅을 해주고 이 클래스 J 클래스 N 클래스니까 6이 되겠죠. 6개만큼을 돌려줄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PDF를 만드는데 리비전된 각각의 PDF를 가지고 Y 값에 대해서 만들어준 PDF 값을 만들어주고요. 각각 하나하나의 PDF 값이 웨이트에 의해서 곱해지고 이 웨이트가 다시 라이클리후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의 6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LH에 대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썸을 해주게 되고요. 곱하게 되고요.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오브젝트 지금 오브젝트는 여기서 돌린 값이잖아요. 150개. 즉 하나하나에 싹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 썸을 해줘서 여기다 집어넣고요.
요 로그 라이클리후드 요 값을 프린트를 해주는데,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뺀 게 i보다 커지게 되면 하나씩 프린트를 하게 되고요. 요게 최종 크면 프린트 파운드 라지라 그래가지고 요걸 하나씩 프린트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씩 계속 바꿔치기를 해줍니다. 업데이트를 쳐줘 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돌리는데 굉장히 돌렸고요. 최종적으로 끝까지 돌아가서 굉장히 깁니다. 엄청나게 길어요. 이렇게 돌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프린트를 해주는데, 프린트는 요거는 이제 그래서 최종 나온 우리가 리비전 시킨 뮤와 코베리언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베리언스와 뮤가 나왔고요. 판정을 아까 가우시안하고 같은 방법으로 일단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토탈 값 0으로 났고요.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PDF를 집어넣고 이렇게 스펙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그려지게 되면 이제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니까 요 원이 일단 가우시안 분포가 될 것이고 6개가 요 원에 그러니까 이 6개의 원 중에 하나라도 점들이 들어오게 되면 걔는 스펙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문을 돌려서 요거를 하나 벗어날 때 n을 더해줬고요. 요게 하나라도 있으면 스펙인이고요. 하나도 없으면 아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씩 더해줬고요. 그래서 어브너멀 값은 토탈이 됐고 그때마다 하나씩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브너멀 값이 나왔고, 어브너멀 값은 46, 그리고 노멀 값은 뭐 104개, 뭐 이런 식으로 스펙을 설정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2차원으로 그리면 아까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요거는 사실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을 사실은 요건 베꼈고요. 보니까 아이겐 벡터를 구해서 두 개의, 저희가 어차피 축이 지금 원래 4개인데 그리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아이겐 벡터를 이용해서 6개의 가우시안 분포들을 타원으로 그렸습니다. 저희 이제 텍스트북에 보면 그 강의해 주신 거에 보면 그 코베리언스, 그러니까 시그마 자체를 원으로 하거나 혹은 다이고날로 만들거나 하는 방법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코베리언스로 넣어서 하는 게 가장 가장 복잡하고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다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따로 구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 부분 발표를 맡은 오주혁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코드는 이렇게 알고리즘에 사용될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부분, 그리고 배열과 변수를 선언해주는 부분, 그리고 유클리드한 거리 행렬을 만들어주는 부분, 그리고 LOF 알고리즘에 사용될 K 디스턴스, NKP, 리처빌리티 디스턴스, 그리고 최종적으로 LOF 값을 계산해내는 부분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알고리즘에 사용할 데이터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중 하나인 아이리스 데이터 중에서 세펄 랭스 그리고 세펄 위스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췌해 온 값들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경을 해주고 이 각각의 값에 대해서 XY 좌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XY 좌표를 가진 어떤 벡터가 10개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10개에 대한 유클리디언 거리 행렬을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아웃풋은 10x10 행렬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LOF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K 디스턴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리처빌리티 디스턴스 부분까지 포문이 걸려 있기 때문에 포문의 제일 마지막 i가 10일 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가 여기서 1부터 10인 이유는 첫 번째 포인트부터 10번째 포인트까지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가 10일 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디스턴스 행렬의 제일 마지막 행, i가 10일 때 제일 마지막 열을, 행이 아니라 열을 어레이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레이에서 자기 자신과의 거리 0 부분은 삭제를 해야 하니까 이 i-1번째 원소를 삭제를 해주는 코드고요. 그리고 소팅을 해주기 위해서 소트 디스턴스라는 배열을 따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트 디스턴스를 소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소트 디스턴스 어레이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 10번째 열에 가장 작은 게 0.1이고 가장 큰 게 0.94니까 여기 0.1, 0.94 이런 식으로 잘 소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 디스턴스를 임의에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K, 여기서는 3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인 0.3을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K 디스턴스로 설정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NKP, 즉 K 디스턴스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의 개수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 디스턴스 배열에 있는 값들이 K 디스턴스보다 작은 원소를 가지는 배열의 주소값을 인포인트 인덱스 1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포인트 인덱스 1을 추후 사용을 하기 위해서 KNN 인덱스라는 배열에다가 계속 누적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인포인트 인덱스의 배열의 사이즈를 NKP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K 디스턴스 안쪽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NKP를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3이 되겠습니다. 즉 0.3보다 작거나 같은 포인트가 0.1, 0.2, 0.3 이렇게 3개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NKP가 3개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리처빌리티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포인트, 즉 K 디스턴스 반경 내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의 거리를 K 디스턴스로 추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 디스턴스 배열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0.3보다 작은 부분들이 다 0.3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0.1을 찾을 수가 없고 0.3으로 대체가 됐고요. 그리고 0.2도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0.2를 0.3으로 대체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리처빌리티 디스턴스를 계산을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KNN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포인트들의 최근접한, 세 번째로 근접한, 즉 K 디스턴스 안에 들어있는 포인트들의 주소값을 저장을 한 것입니다. 즉 여기는 첫 번째 포인트의 K 디스턴스 안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의 주소값, 즉 36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 10개가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이 부분이 LRD, 즉 리처빌리티 덴서티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네, 분자의 경우에는 K 디스턴스 안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의 개수인 NKP가 들어가게 되고, 분모의 경우에는 K 디스턴스 안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의 리처빌리티 디스턴스들의 합이 들어가게 돼서 최종적으로 LRDP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LRDP의 값을 LRD라는 배열에 누적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나온
LRD 배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10개가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최종적으로 LOF를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K번째 포인트의 K 디스턴스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의 인덱스를 가지고 옵니다. 네, 이렇게 가지고 오고 해당 데이터 포인트들의 LRD의 값들을 다 합해줘서 LRD KO라는 곳에 누적으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LOF를 계산하는 부분인데, 먼저 분자의 분자는, 즉 이 부분은 K 디스턴스 안에 있는 포인트들의 로컬 리처빌리티 덴서티를 다 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계산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분자의 분모 LRDT 같은 경우에는 T번째 포인트의 LRD가 되겠고, 이 분모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계산한 NKP 값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계산한 LOF는 LOF라는 배열의 기록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LOF라는 배열을 출력을 해 봤을 때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이 이 9번째, 10개 중에 9번째 포인트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아웃라이어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LOF 패키지와의 성능 비교입니다. 먼저 패키지 역시 유클리디언 거리를 구하는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가지 예외 상황들에 대한 아웃풋들을 정의를 해줬고요. 그리고 클래스 LOF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클래스 안에는 이렇게 초기 값을 이니셜라이즈 해주는 부분, 그리고 바운드를 결정해주는 부분, 그리고 인스턴스를 노멀라이즈 해주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구현한 코드와 비슷하게 이제 LOF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K 디스턴스, 리처빌리티 디스턴스, 로컬 리처빌리티 덴서티, 그리고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라이어를 결과값으로 반환을 하는 이 아웃라이어 함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함수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이퍼 파라미터 K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LOF가 높은 순으로 인덱스와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를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키지 말고 저희가 직접 구현을 했을 때에 입력을 했던 동일한 데이터를 이 함수에 입력을 해 본 결과 이렇게 포인트의 인덱스 그리고 좌표 LOF 값이 깔끔하게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구현한 코드의 결과와는 조금 상향 결과를 보였지만, 그래도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구현해 보았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